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보여줬던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성하이텍이 신규 상장했죠. 12%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YG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미래생명자원, 한탑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가장 먼저 대성하이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두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었죠. 바로 소카와 대성하이텍입니다. 그동안 소카는 고평가 논란으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56대 1에 그치기도 했었지만 대성하이텍은 이미 수요 예측에서 1900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 기대감 올려놓기도 했었죠. 역시나 이 신규 상장한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소카는 장중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대성하이텍은 첫날부터 12% 급등해주면서 좋은 성적표를 거둬냈습니다. 다음으로 이가람 매니저의 지난주 공략주였던 YG엔터도 오늘 시장 특징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무려 1억 회를 달성했다는 소식인데요. 역대 K-팝 걸그룹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빠르게 1억 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오늘 시장 특징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무기명식 송금이 이제 금지된다는 소식인데요.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송금 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5.96%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생명자원도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16% 급등하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또 오늘 미래생명자원 외에도 한탑, 대주산업 등 사료, 비료 관련주들 일제히 또 시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인도의 밀 생산량이 올해 급감했다는 소식에 농산물 가격도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사료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심받았던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특징주 5종목 중에서 우리 이제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을지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YG엔터테인먼트 꼽아주셨고요. 이창원 매니저께서는 한탑, 오늘 1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한탑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 하창환 본부장님의 탑픽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는데, 자,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던 한탑 아직도 좀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매니저님? 네. 우선은 그 곡물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제 건재한 아나운서랑 토요일 방송에서도 맞아요. 곡물 관련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셨는데 오늘 다 올랐더라고요.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곡물 관련주 치고 한 일주일 밀었는데 지금 오늘 드디어 어깨가 좀 올라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5개 특징주 중에서 제가 이제 한탑을 뽑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보통은 한번 올려놓고 바로 차익하고 말 그대로 먹튀라고 하죠. 그렇게 나갈 거였으면은 보통 이제 시세가 9시 30분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곡물 관련주 오늘 대부분 트렌드가 10시 반에서 11시까지 그런 대량 거래량과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 걸 보면은 위에 있는 물렸던 매물대를 좀 많이 해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곡물 관련주가 한번 눌림목 주고 다시 급등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탑이 오늘 14% 올랐는데도 제가 탑픽으로 뽑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곡물 관련주가 거의 10개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한탑이 거의 거래량과 그다음에 시세에 대비해서 대장주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탑이 한 번 정도 눌려준다면 충분히 5등, 4등주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장주가 다시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탑을 지금 이제 관련주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탑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이 꼽으신 탑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선택해 주셨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한 6만 1천, 6만 2천 원 찍고 나서 좀 차익 실현하실 분들 하시고 며칠 흐름 보니까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손바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래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엔터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 콘서트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월드 투어가 또 10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반영이 되면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또 탄탄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앨범 판매량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좀 치중이 됐었던 앨범 판매량이 있었다면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에도 굉장히 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의 신규 앨범이 나왔는데 29시간 만에 1억 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팬덤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팬덤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분명 소비를 비싸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D라든지 이런 매출 자체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이 엔터사들끼리의 이런 경쟁이 심해져서 오히려 좀 투심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터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활동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팬덤 베이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IP 다각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최근에 좀 연달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사모펀드나 이제 뭐 기타 투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성을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오는 수급 주체인데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좀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YG엔터 좀 선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소카와 대성화이텍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신규 상장했던 두 종목인데요. 대성화이텍 앞으로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지 또 추가적으로 소카에 관련된 의견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네, 제가 이거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엔 뭐 그냥 첫날 상장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새로 탄생했구나 이런 개념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맞아요.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선별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게 왜 도대체 상장했는지까지 알아본다는 거죠. 요즘에 IPO 열풍이 불면서 네. 근데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쿠팡 상장할 때도 거의 최고점 찍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 빠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그 이유가 이제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투자 자금의 엑시트를 위해서 네. 그렇게 상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나 이런 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상장한 그런 개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청약할 때도 흥행 실패했고 네. 그리고 상장에서도 별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 모델 자체가 렌터카,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버처럼 뭔가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또 미래 가치가 좀 충분히 높은 내용이 같이 붙어줬다면 네. 훨씬 더 시장에서 매력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냥 단순히 이제 차량 공유를 한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이제 과거에는 조금 그 이슈가 좀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청약의 경쟁률이 높으면 그 청약에서 많이 못 샀으면 이 대중 심리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청약을 못했던 개인 투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이제 첫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정밀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어찌됐건 뭐 소카 대비해서 소카는 이번에 일반 청약에서도 실패하고 상장하고 나서도 누가 이거 기관 개인 물량 이제 엑시트 물량 누가 받아주냐 뭐 네. 이런 개념으로 시장에서 좀 차가운 시선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세비캠도 최근에 신규 상장해서 정말 네.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네. 이 대성하이텍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말씀해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결국엔 D가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이제 소카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으면 성장성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나 더 크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는 있고요.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업력도 높게 됐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년 대비 많이 좋아졌거든요. 특히나 흑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정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반도체부터 굉장히 다양한 데에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도가 늘어날 수 있고 특히나 뭐 이제 앞으로의 산업 쪽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워낙 높아서 해당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워낙 업력 자체가 오래된 기업이라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세비캠도 지금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쪽으로도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것처럼 저는 대성하이텍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보호해수 물량들이 나올 때는 좀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좀 중장기 투자하셨을 때 긍정적인 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하창환 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그룹주 전반적으로 네. 차트 흐름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저가매수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했지만 바닥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더욱 네. 힘들어하세요. 네, 어떤 시각 저는 가지고 계세요? 예.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네. 생각. 네. 네. 그리고 일단 카카오그룹주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고점에서 플랫폼 규제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때 워낙 이제 문어발식 IPO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 대한 원만한 지금 이제 반등에 대한 그런 심화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룹주 전반적으로의 투심은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이렇게 눌려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발목 잡는 이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횡보를 하거나 눌렸을 때 이제 계단식 하락하던 그 부분들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투심 악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 매수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말 충분히 가지고 대응을 하실 생각으로 접근하실 거가 아니라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쪽을 볼 필요가 있나라는 좀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환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